하는 것 같은 문제도 잘 하면 또 해결이 돼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12월 9일, 12월 16일 오후 3시부터 6시는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 안 되면 다른 반 학생들이랑 해서 3시부터 6시인데, 여러분이랑 시간이 안 되면 뭐 6시부터, 4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조정을 할게요. 자, 오케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형법을 하다가 다 안 끝내고 좀 남았었어요. 자, 형법에서 거의 다 했는데, 오늘 형법을 끝나고 상법을 들어가고, 이제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을 이런 거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저번에 형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을 다 끝났죠? 맞나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을 다 끝냈죠? 자, 학생들이 질문들이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줄게요. 집행유예는 뭐냐면, 집행유예라면, 자, 이게 또 잘 안 나오네요. 자, 집행유예라 하면, 판사가, 주로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그 다음에, 형, 요게 가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집행유예는. 2년, 3년의 징역을 선고는 해요. 선고는 하면서 3년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5년의 집행유예. 즉, 3년을 딱 선고를 해요. 그죠? 그러나 5년 동안은 집행을 유예한다. 그래서 5년 동안 잘못이 없으면 끝. 5년 동안 또 죄질고 오면 그때는 이 앞에 있었던 것이 다시 집행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반대로 선고유예는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선고유예. 여러분 따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요. 선고유예는 뭐냐면 3년이 아니라 주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그 다음에 또는 선고유예는 1년 이하입니다. 집행은 3년인데 1년 더 낮은 거죠. 또는 플러스 자격정지 또는 벌금도 들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집행유예는 3년을 선고했죠.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건 그냥 이렇게 3년 이런 거 없이 징역을 선고를 5년 이런 거 없이 선고를 유예해요. 그러니까 몇 년형이 없어요. 선고유예는 형이 낮은 거예요. 정도가 잘못이 낮죠. 따라서 아예 몇 년형 이런 거 선고를 가지고 징역만 선고를 유예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나쁘냐? 집행유예가 좀 더 나쁜 거고 선고유예는 조금 죄질이 덜 나쁜 거예요. 이런 게 선고유예입니다. 자, 저번에 이걸 하다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석방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가석방. 다 썼죠?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이제 집행유예, 선고유예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저 지난주 급하게 하다가 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다 이해됐나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딱 몇 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집행만 유예하는데 선고유예는 몇 년 정도 없이 형이 좀 낮아. 죄질이 덜 나빠. 초범이야. 이럴 때는 징역을 선고 그냥 유예해버려. 이거 끝이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 3년간 유예한다. 3년간. 즉, 몇 년 형을 때리지는 않아요. 그냥 3년간 유예한다. 또는 5년간 유예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오케이. 자, 이거 다 이해됐죠, 여러분?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네이버 봐도 다 나와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줄게요. 자, 지우고. 제가 가석방 하다 끝났어요. 가석방은 뭐냐면, 이런 거와 틀리게 다 실형을 선고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징역이나 금고죠. 징역 또는 금고에 있어서 집행 중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 무기징역의 경우는 20년 정도가 지나야 되고, 일반은 형의 3분의 1 이상. 말하자면
제가 대표적으로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신라젠 사건이니 김봉현이니 이 사기꾼들이 판쳐요. 상법에서 제가 왜 추미애 장관이랑 이것이 문제인지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무색무취한 사람이에요. 저는 양파 교수예요. 진보 보수에 속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속하는 걸 거부하지만 있는 그대로 진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추미애 장관이랑 현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이건 정파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속이고 있는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되냐면 벨로 인베스트먼트라고 신라젠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뭐냐 이거예요. 감옥에 14년을 받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인간이 자꾸 한동훈 검사장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냐? 간단해요. 14년이면 3분의 1 이상. 14년에 3분의 1 이상이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가 돼요, 여러분? 지금 벨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이철이라는 의원이 유시민과 친한다고 했는데 14년 중에 3분의 1이 얼마예요? 5년 아니죠. 14년에 3분의 1이면 4년 반이죠. 만약에 4년 반만 받게 되면 요 중에서 야 4년 했더니 얘가 모범수야. 아 이거 모범수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벨로 인베스트먼트 같은 애들은 4년 반 얼마 안 남았어요. 얘가 재판에서 구속됐으니까 보통 3년 정도 지냈어요. 지금 실형을 살고 있어요. 한 1, 2년만 지나면 4년 반 돼요. 만약에 이게 얘네들이 모범수라고 하고 플러스 요건 어디서 하냐? 아까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합니다. 이 가석방은 어디서 하냐? 법무부에서. 법무부가 바로 교도소 이런 거 다 관할합니다. 검찰뿐 아니라 이것도 관할해요. 즉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만약에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법무부에서 이 모범수라는 조건을 갈고 3분의 1 이상이 되면 4년 반만 내면 멀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권이 협력한다. 정권이 유리한 얘기를 해준다. 그럼 이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법원에서 14년을 때렸지만 그것도 1조를 해먹었는데 14년 동안 너무 낮다고 해요. 미국 같으면요. 이 정도가 되면 못 나와요. 평생. 무기징역 내지는 몇백 년을 때려버려요. 몇백 년. 거기는 사형이 없어요. 미국은. 없는 주가 더 많죠. 근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14년밖에 때렸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1조 원을 해먹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1조 원 해먹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일반 서민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니까 유시민 씨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서민한테 도움이 될 줄 알고 일반 서민들이 투자했던 거예요. 그 풋돈을 해갖고 1조 원을 모았어요. 이게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런 말하면 안 되지만 돌이 있으면 돌로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 정도로 되는 인간인데 사실상 그 인간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파탄난 사람도 있고 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극악무도한 살인범 이상이에요. 이 인간한테 14년형을 때렸다? 저는요. 요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꾸 검찰, 공수처, 윤석열만 때리지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 개혁입니다. 이런 조두순 사건 저번에도 우리가 흥분했지만 어떤 학생이 지적한 대로 제가 판결문 다 읽었고 대법원 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네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였대요. 왜냐하면 2심에서 음주 감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인간이 상습범이야. 여러 번 전과가 있었어. 자, 출결번호 가르쳐 줄까요? 출결번호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는 출결번호 좀 여기다 입력해 주세요, 아무나. 예. 그런데 이 술 먹으면 이런 짓을 했던 걸 알았어요. 아예 모르고 했다. 그럼 처음이라면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짓 먹기만 하면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인간한테 감경을 해준다. 있을 수 없어요. 알고 했기 때문에 더 가중해야 돼. 가중 처벌이 돼야 돼. 맞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걸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것도 자기네들 실수다 알았는데 1심, 2심에서 나와서 그랬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형을 적게 때리는 게 우리나라 문제인데 14년을 때려서 3분의 1, 4년 반 하면 조만간 재판에서 1심, 2심 구속당했기 때문에 보통 3년을 넘겨요. 앞으로 1, 2년만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추미애 장관의 말을 잘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을 치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치게 되면 가석방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법원의 허가 없이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도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김봉현이니 다 보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나봤던 검사 판사들 보면 야근 인간들 있어요. 문제자한테 있어요.
그러나 문제 있는 사람들 제가 보면 기껏해야지 술 좀 받아먹고 그거 잘못됐죠. 그 다음에 골프 치러 가고 이런 인간들이 주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돈도 받았지만 요새는 되게 조심하고요. 그런데 김봉현은 그 정도가 아니라 1조 VK 그 소위 말하는 채널A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그 인간은 1조 원을 해먹었어요. 검사들이 기껏해봐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당연히 처벌해야 돼. 밝혀지면. 그런데 이런 인간을 3분의 1 이상이면 가석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무부의 권한입니다. 잘 한번 큰 틀에서 제도의 흐름을 잘 볼펴야 됩니다. 저는요, 추미애 장관과 아무 상관없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진실이 가리키는 대로 판단하기로 했어요. 옛날에는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리 없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덮어줘야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50도 넘어가기도 했지만 40대 중반서부터는 절대 난 누가 뭐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서부터는 어떤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오고 어떤 게 돼도 진실이 가리키는 대로, 팩트가 가리키는 대로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면 어쨌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존경했던 사람은 자, 사면제도 질문을 했는데요. 사면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원래 형법 대상은 아닙니다. 사면은요, 사면이 나와서 뭐냐? 사면제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할게요. 사면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사면제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설명할게요. 요건 누가 되냐? 형이 확정되고 확정. 일반적으로 확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1심, 2심일 때는 1심, 2심 우리가 3심까지 있는데 1심, 2심 있으면 자 질문을 했으니까 좋아요. 제가 답을 알려줄게요. 1심, 2심의 선고 후 보통 모든 재판은 2주 내에 불복해야 돼. 2주 내에 불복. 대부분 불복하죠. 근데 2주 내에 불복을 안 할 때 난 더 이상 안 다툴게. 맞아,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러면 이게 확정이 돼요. 두 번째 또는 대법원. 대법원은 뭐가 되냐? 3심이 대법원이 선고될 때 선고. 왜냐하면 법원은 더 이상 불복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 이상은 없어요. 요렇게 되면 이걸 확정된다고 해요. 형이 확정되고 나서 대통령이 요거는 누가 하냐? 대통령이 감경도 가능한데 이 사면이라는 건 감경이 아니라 면해주는 거, 다 없애주는 거, 사면. 그죠? 대통령이 주로 사면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감경 말고 형을 면해주는 거예요. 없앴던 걸로 가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하는 거. 형이 확정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은 형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사면이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 선고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이러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미국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형이 확정된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보통 나오고 나서 돼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형이 확정되고 상관없이 트럼프처럼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수사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바로 수사 단계부터 처음부터 수사부터 가능해. 미국은 아예 애시당초 아예 끝내버릴 수 있어요. 수사를 하려고 해도 사면 끝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수사하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선고가 나고 나서 후에만 돼요. 됐나요? 됐습니까? 일정 기간 형을 안 살아도가 아니라 뭐 살든 안 살든 불구속으로 수사받다 형 선고되고 그 다음날 사면해도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 돼요. 이명박은 대통령 가능해요. 미국이라면 둘 다 돼요. 그래서 옛날에 닉슨이 최초에 이제 미국에서 탄핵이 시도됐던 대통령이었고 그게 뭐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런 거죠. 여러분 닉슨 들어봤죠?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뭐냐면 그 CIA에서 야당의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도청한 거예요. 근데 도청을 왜 했냐? 닉슨이 시킨 거예요. 불법이에요. 범죄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니라고 우기다가 밝혀졌어요. 결정적인 녹음, 그 다음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녹취록이랑 이런 게. 그러니까 닉슨이 그 다음날 바로 사임했어요. 사임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돼야 돼요. 근데 바로 사임하는 날, 그 다음에 부통령이, 미국은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죽으면 부통령이 승계해요. 그래서 이번에 해리슨이라는 여자 부통령의 의미가 있는 게, 조 바이든이 나이가 많아요. 그죠? 나이가 지금 보니까 만으로 일은 얼마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됐는데, 이랬을 때 해리슨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대통령이 됐더니 닉슨이 그만두고 나서 포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부통령이었다가 포드가 그 다음 날로 사면해져 버렸어요. 사면 끝. 근데 문제는 이 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면을 하게 되면 사면이 아무리 부당해도 현재는 다툴 수 없어요. 현재는 다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수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자, 그래서 사면제도는 제가 따로 안 했는데 잘 질문해 줬어요. 이런 게 사면입니다. 자, 오케이.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은 또 어디로 해야 되냐면 형법 총론의 마지막. 자, 우리가 형벌론을 지금 한 겁니다. 형벌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형벌 집행 중에 가석방, 사면도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겠죠.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지우고요. 이런 형벌 말고 형벌 이외의 제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완처분 또는 사회방위처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형벌은 별도로 있고요. 우리가 사형, 징역, 금고 이런 게 있고요.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방위처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범죄라든지 상습범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범죄 한 번 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죠. 조도선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로 형벌은 우리까지 배웠던 형벌은 미래에 대한 처벌입니까?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까?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형벌은 과거의 행위입니까? 미래 행위입니까? 자, 형벌은 간단해요. 형벌은 말 그대로 과거의 잘못, 과거 행위. 이건데, 사회 보완 처분은 뭐냐? 장래의 위험성. 한마디로 다른 말로, 장래의 위험성. 다른 말로, 범죄 예방. 얘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또 범죄자가 되면, 범죄는 막는 게 최고예요. 범죄가 벌어진 다음에 사람 죽은 다음에 처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처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형벌도 높게 하고 이런 이유는 앞으로 이런 범죄를 더 안 나오게 사람들한테 예방시키는 효과예요. 본인도 내가 처벌당하니까 참 이거 안 하는 게 낫겠지. 이런 것도 있죠.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도 범죄를 예방. 그래서 예방 교육. 제가 앞에서 형법의 목적은 뭐냐? 응보. 아니면 예방에 관한 교육이냐. 그죠? 그게 중요하지만 응보가 주고 예방도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장래에 대한 예방. 이게 바로 사회방위처분입니다. 그래서 형벌 우리까지 봤던 거 말고 보완처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보완처분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호관찰이 있어요. 보호관찰. 말 그대로 관찰이에요. 살피는 거예요. 혹시나 얘가 또 다른 짓 할까봐. 관찰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벌어지냐? 법무부에서 있는 검사나 교정관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요. 너 요새 뭐해? 지금 어디 있어? 실제는 가서 몰래 관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전화로 합니다. 이거 실효성 없어요. 별로 실효성 없어요.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만 실효성 없어요. 왜? 전화 오니까 위치군데. 위치군데. 조심해야지. 그러나 실제 범죄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건데 실제 전화로 하니까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형법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사회봉사명령.
다음에 수강명령. 이 사회봉사는 말 그대로 옛날에 재벌이나 이런 사람한테 형이 낮을 때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걸 주면서 너 그래 선고유예 집행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재벌그룹 회장들이 몇천억 횡령을 하면 감옥 다 갑니다. 근데 과거에는 감옥에 안 보내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했어요. 그래서 몇천억 원 해먹은 놈들은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되고 가난한 일반 서민들은 감옥에 가게 되고 이게 맞냔 말이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죠. 이번에는 이제 정의선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현대자동차. 저는요, 현대자동차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합니다. 국산품인데요. 예, 맞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지금 다 외제차만 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의 차가, 현대자동차든 뭐든 간에 외국의 차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만한 안정성. 제가 이제 옛날에 어디 개도 좋아해서 볼브라는 차를 개 때문에 외건, 영화에 보면 큰 외건인데 한국에는 없어요. 개도 키울 수 있는 차가 없어. 우리는 개 키우고 이 배려가 없어요. 지금 1000만 명이 됐는데 제가 키우는 개는 큰 개라서 고속도로는 옛날에 여태우로 다녔는데요. 찝차도 있지만 찝차도 이 차가 높아서 개들이 멀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건은 참 승용차처럼 편하고 더 편해요. 근데 문제는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있는 우리 개가 상근이 같은 사자마는 개인데 개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와서요. 제가 운전하는데 막 여기 빨고 내 앞에 막 이 사자마는 개가 안에서 이 움직임이 위험하게 돼서 막 비상등 겨우 치고 막 큰일 날 뻔했어요. 막 빵빵거리고 차들은. 그런데 그걸 볼보에 얘기해 줬더니 볼보에는 뭐냐면 그래서 개가 외건 뒤에 짐칸에서 못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철조망이 있더라고요. 그게 딱 제작이 돼서 몇십만 원 주고 사고 개를 요새는 거기다 갖다 놓고 묶어요. 그러면 개가 못 넘어오죠. 이제 이런 시설들이 다 돼 있어요.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냥 죽든 말든 그냥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차가 튼튼하지 않아요. 연비 좋다? 연비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기름값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다가 사고 나서 저 골로 가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요, 우리나라 차를 국산품을 애용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우리 차들이 국산품이 외제차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차를 너무나 많이 사니까 가격도 싼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면 외국에서 벤츠, BMW 좀만 더 주면 살 수 있어요. 한국이 BMW, 벤츠 이런 게 비싸서 그렇죠. 외국에는요, 현대차가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요. 그 다음 외국에 팔리는 현대차는 강판이 더 두꺼워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철저하게 차이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현대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요새는 제가 보니까 그나마 국산차 중에 현대차 말고요. 제가 권해준다면 쌍용. 쌍용이 무쏘 벤츠 엔진도 있지만 튼튼해요. 그 다음에 요새 보니까 GM. GM은 원래 미국 차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죠. GM. 저는 이런 차를 권해줘요. 기아 현대차는 미안한 얘기지만 뭐 타는 사람도 있지만 좀 권해주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외제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몽구 회장이 8천억인가 횡령하고 있을 때 집행유예인가 내리고 봉사명령을 내렸어요. 빨리 해라. 뭐 도와줘라. 그때 빨리 하는 척하고 이제 오구만. 수강명령. 이게 뭐냐? 주로 성매매. 매춘이죠. 그러니까 술 먹고 강제로 한 건 아니에요. 합의해서 했어요. 양쪽이. 이랬을 때 이 사람한테 영어로 존스쿨이라고 해서 수강을 받아서 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걸 강의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보안 처분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자, 형벌은 과거, 이 보안 처분은 장래.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눠준다고 했지만 필기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에 항상 제 철학이 내 말이 틀린지 보세요. 여러분 쓰면서 공부하는 거. 전공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오픈북도 있지만요. 상당수는 여러분이 책을 덮고 필기하는 거예요. 필기. 객관식을 빼고. 그래서 제가 객관식을 내려고 하는데 고민스러워요. 객관식 내면 찍어서 맞을 수 있고 OX는 절대 안 냅니다. 왜냐면 OX 내면 모르는 사람도 반은 맞출 수 있어요. 공부하든 안 해. 그건 정의롭지 못해요. 힘들지만 써야 돼. 조금이라도. 그래서 서술형을 주로 갈 겁니다. 자, 물론 채점에는 객관식 매기고 OX 매기면 무지무지 쉬워요. 그냥 순식간에 조교 통해서 내가 할 필요도 없어요. 조교한테 딱 하라 그러면 조교들이 딱 갖다 놓고 제 보는 옆에서 근데 안 보는 앞에서 채점하게 하진 않아요. 보는 옆에서 딱 갖다 대고 탁탁 하면 그냥
하나 답안지만 해서 뚫기만 해서 딱 갖다 대면 답이 나와요. 그러나 제가 그 채점도 쉽지만 이 서술형을 하면 제가 채점하면 되게 어려워요. 하나하나 봐서 상대평가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가 더 정의로운가? 제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객관식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는 낼 수 없어요. 서술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의로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료 과목. 치료 과목은 다른 게 아니라 주로 성범죄자.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은 또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나오고 나서. 치료 과목.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저번에 얘기할 때 소년법상의 치료 처분. 자,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돼야 안 돼요. 만 14세 미만, 13세는 처벌이 돼야 안 돼요. 처벌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럴 때는 미안합니다. 치료 처분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치료는 요거고요. 보호 처분. 보호.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년법상에서 보호 처분.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앞에 말한 관찰, 그 다음에 보호시설에서 위탁,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소년원 같은 것들.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14세 이상에서 18세까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14세 이상서부터는 형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18세까지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14세 미만일 때, 12세, 13세일 때 소년원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보호관찰 이런 것도 있고요. 사회봉사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런 거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소년원에 가서 잠시 있는 거예요. 소년원. 배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걸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런 네 가지는 이런 일반적인 범죄 전반적으로 했고요. 자, 지울게요. 지금부터. 요 네 가지는 지울게요. 전반적인 겁니다. 자, 전반적인 거고요. 자,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예, 여보세요? 로젠이세요? 그럼 그 지붕 위에다 올려놓으실 수 있어요? 예, 찍어주세요. 거기다 올려놔주세요. 예, 예. 미안합니다. 제가 단독에 살다 보니까 문 앞에 그 택배를 갖다 놓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워가더라고요. 자, 치료 과목. 뭐요? 뭐가 맞는 것 같다는 얘기 뭐예요? 치료 과목. 물론 여기서 치료 과목도 되고 다 될 수 있는데요. 소년법상엔 기본적으로 보호 처분이라고 그래요. 보호. 전반적으로 치료든 뭐든 다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포함해서 당연히 되고요. 기타 소년원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호 처분이라고. 보호 처분. 자, 오케이. 네 가지가 있었고요. 이런 일반론적이에요. 모든 범죄가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는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추가해야 될 사항. 주로 성범죄자.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건 성범죄자죠. 저번에도 이제 여러분이랑 휴강했나요? 앞에 빠른 휴강하게 됐나요? 제가 요새 정신이 간간히 뭐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성범죄자. 이 성범죄자 관련돼서 좀 특수한 게 있어요. 특수한 게. 자, 성범죄자. 자, 성범죄자 관련돼서는요. 이 사람들이 한 번 한 사람은 충동 때문에 성범죄자의 항상 문제는 의도적이냐 아니냐 좀 충동이야. 자, 그러나 충동에 의한 것도 고의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충동을 했다 하더라도 고의예요 아니에요? 충동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 고의죠. 왜? 충동에 의해서 내가 누구를 강간하는지 알았어요. 행위를 알았어요. 범죄 행위를 알았어요. 구속요건 행위를 알았어요. 이건 당연히 고의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못하면 상습적인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조두순을 포함해서. 그죠? 그런데 요 사람들 때문에 요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예방이라고 그랬죠? 예방을 위해서 우선 첫째 뭐가 나왔냐? 신상공개. 역사가 이래요. 성범죄자가 하도 문제되니까 신상공개. 옛날에는요, 참 우리 사회가
저희 때 같으면 썩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제가 기억하면요. 아침에 일찍 어디 공부하러 나가면 어떤 여자가 막 어떤 이상한 새끼한테 의도 터져갖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되게 충격적으로 느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좀 더 커서 보니까 법대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강간을 받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근데 정말 예쁘고 이렇게 생긴 여자분이 이상한 자식한테 의도 터져서 가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니 어떤 아저씨가 어떤 여자를 막 때려서 막 데려간다. 저 이상하다 오래니까 하는 뭐냐면 아유 둘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알아서 하냐 때리는데 그랬더니 아예 가만히 있으래요 학생. 참 그래서 제가 황당한 일도 겪었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성범죄를 당하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칠칠치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칠칠치 못하다. 정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숙하지 못한 거랑 여자가 좀 야하게 옷 입고 다닌 거랑 남자들한테 뭐 이렇게 좀 하는 거랑 그렇다고 해서 하는 거랑 좀 틀려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말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바뀌면서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면 안 된다. 응?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신상공개인데 신상공개 첫 번째 뭐가 나왔을까요? 방식은. 신상공개 처음에 방식은 뭐였을까요? 이름 주소예요. 이름 주소. 누구누구? 근데 중요한 게 주소가 미국 같으면요. 미국은요. 집 앞에 해놔요. 미국은 집 앞에. 집 앞에. 그 집 앞에 써놔. 여기 여러분. 집 앞에 보통 뭐 조심하라고 써있는 게 뭐가 있죠? 요새는 좀 저희 집 같은 단독이 많지 않아서 아파트다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개조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 개조심. 개조심이라는 것을 미국은 성범죄 집 앞에다 딱 이 자식 개조심이다. 개 같은 인간이다. 조심해라고 딱 써놔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더 난데 한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름은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어떻게 하냐면 무슨 동까지만 얘기해. 무슨 동. 제가 성북동에 사는데 성북동에 사는 사람 장윤건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저같이 그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범죄자가 돼. 실효성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돈까지만 공개해. 돈까지만. 그럼 실효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 없는 거 하면 안 되죠. 한목적성.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제가 뭐 좋아하고 저는 사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진보 보수에 속하는 걸 부정해요.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밑에서 저는 할 생각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까지 제가 교수가 되기 전서부터 대학생서부터 제가 적어도 고등학생서부터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부터 박정희 때 태어났는데요. 보면 민생으로 가장 무능한 정권을 뽑는다면 단연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에요. 뭐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민생, 사람의 삶의 질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삶은 삶이 가장 낭떠러지게 살고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지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옥.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일부 인권 유린이 있었고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나빠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나쁜 인간 독재자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노력하면 다 잘 살 수 있었어요. 노력하면 직장 다 가졌어요. 최소한. 이건 독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YS, DJ, 그 다음 노무현 때 확 좀 집값이 되면서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MB 박근혜 때는 좀 안정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가장 무능한 정권이. 무능한. 이게 다 뭐냐? 정책인 목적은 좋으나 수단이 실효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이 필요 최소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다 실효성이 없어 이거는. 싸그리다. 근데 미안해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저는 제일 나쁜 인간들이 뭐냐면 앞으로 살면서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잘못해요. 그러면 사과하세요. 제발. 비겁하게 막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잘못해 있는 뭐 김현미 장관 다 그대로 가요. 지금 추미애 장관도 지금까지 나온 말 다 거짓말입니다. 아들 문제부터 얼마 전에 특수활동비도 뭐 중앙지검에 안 내려간다. 요새 인턴 TV 보면 나와요. 근데 바로 밝혀졌어요. 명백히 거짓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면 거짓말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게라고 믿어요. 근데 저같이 헌법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오랫동안 봤던 사람은 정확히 파악해내요. 그리고 법을 하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저번에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보스처럼 딱딱딱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국민들은 뭐 전화 받으면서 내가 저기 편지 보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걸리면 뭐 그럴 수 있지. 요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럼 범죄 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상 공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름 공개에서 뭐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요새 간간히 뭐가 나와요? 어떤 범죄인, 성범죄자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아니. 신상 공개, 신상. 전자발찌는 신상 공개. 그렇죠. 사진. 그래서 지금은 사진 또는 얼굴 공개. 여러분 주변에 계속 옵니다. 얼굴 공개. 자,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얼굴 공개하면 실효성이 있어요? 범죄 예방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얼굴 공개하면 그 성범죄자가 얼굴이 딱 되니까 그 얼굴 보고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얼굴만 공개되면 나와요? 기억 못할 것 같습니다. 성형수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아는 사람도 있지만요.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전자 출석부를 보면 실제 얼굴이랑 틀려요, 많이. 여러분들 뭐 가짜로 내지는 않겠죠? 근데 왜 사진이 왜 틀릴까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살찔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요. 염색할 수도 있고요. 모자 쓸 수도 있고요. 요새 같으면 어때요?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성형수술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자,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신상 공개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제도가 뭘까요? 아까 좀 전에 어떤 학생이 썼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만 가지고는 안 돼. 좀 전에 누가 여기 썼었어요. 뭐죠? 전자발찌. 그래서 전자발찌가 나온 겁니다. 왜 팔찌를 안 하고 발찌로 합니까? 왜 팔찌로 안 하고 발찌로 할까요? 팔찌로 하면 다 드러나요. 사회생활 할 때 다 드러나. 이 자식은 성범죄자. 완전히 낙인 찍어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발찌는 겨울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겨울에도 다 드러나, 팔찌면. 근데 발찌는 겨울에 안 드러나고 또 여름에라도 반팔은 입지만 반바지는 안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바지를 안 입은 사람들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인상 보고. 인상 보고. 근데 인상 보고 다 알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선량하게 새낀 사람도 성범죄해요. 자, 요거 전자발찌. 자, 그럼 전자발찌로 성범죄 예방이 돼야 안 돼요? 전자발찌로 성범죄 예방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실효성 있어요, 없어요? 전자발찌를 채워서 얘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전자발찌 여러분이 보는 건 아니에요. 전자발찌는 여러분이 볼 수가 없다니까요. 팔찌는 여러분이 볼 수 있지만 전자발찌는 여러분이 볼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전자발찌로서 성범죄 예방이 돼야 안 돼요? 전자발찌는 전자발찌를 추적해서 이 경찰이나 또는 법무부에서 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사람 많은데 이런 데 가면 딱 잡아내서 전화하든지 삐삐삐 울려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전자발찌 가지고 돼요? 여러분 모든 건 법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전자발찌를 낀 상습적인 범죄라고 하면 상상을 해봐요. 법도 상상을 해야 돼.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방이 될 수 있나요? 일부는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위치가 추적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이고 극악무도한 인간들은 전자발찌를 깨고 전자발찌를 벗어나고 범죄를 하기로 해요. 또 전자발찌 차고도 채요. 그리고 잡혀 들어가요. 100%는 안 된다. 그게 맞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모. 자, 그래서 요새 뭐가 생겼죠? 요것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신상공개 전자발찌 억지로 외우지 말고 법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문재인 정부랑 추미애 장관의 문제가 뭐냐? 역천명이에요. 순리 천명을 어긋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순리가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문제가 되고 있죠?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범죄자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신상공개 뭐죠? 성범죄자 알림이, 이 알림이라는 것도 이 알림이도 일종의 신상공개와도 많이 관련돼. 누군지 알아보는 거. 자,
지금 어떤 학생이겠어요?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가 뭐예요? 약물 치료예요, 약물. 약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남자의 호르몬을 많이 억제시키는 거예요. 여성처럼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 근데 저는 화학적 거세보다도 저는 욕을 먹을지 몰라도 물리적 거세를 주장해요. 이런 놈들 아니 잘라버려야 된다. 왜냐? 이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요, 상습범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이에요, 몇십 번. 이런 정도가 되면요, 저는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아예 활동을 못하도록 물리적 거세. 그러나, 물리적 거세든 화학적 거세든 문제는 뭐냐? 물리적 거세를 해도 성범죄라는 것은 강간도 있지만요. 또 뭐가 있냐면 강제 추행도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강제 추행이 있어요. 강제 추행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다리를 만지거나 뽀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거세를 해도 역시 가요. 그래서 물리적 거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다 했지만 이렇다고 예방이 될까요? 이렇다고 예방이 될까요? 생각해봐요. 예방이 될까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성범죄는 없어질까요? 피해자가 없어질까요? 조두순 사건처럼 될까요? 자, 이거에 왜 모든 문제가 되냐면 이런 사회방해 처분의 핵심은요. 이 사람들을 지금 보안 사회방해 이런 것들은요. 민간 생활에 나오는 거예요. 민간 사회에 내보내는 거예요. 민간 사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조두순 같은 인간은 내보내고 나서 신상 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심지어 안산시에는 유도, 무술, 유단자들을 특채를 해서 그 주변에 있게 한대요. 근본적으로 뭐가 된다? 자, 법이 세지 않는 한, 지금 학생이 썼어요. 자, 그래서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되냐? 요런 인간이 나오면 12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백 년형을 때려요. 차에사에 완전히 격리시켜버립니다. 적어도 한 번, 두 번, 또 한 번이 사랑하는 여자, 친구랑,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것도 나쁘지만. 그리고 여자한테도 합의했고 사과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보낼 수 있지만 이런 게 열 몇 번, 적어도 저는요, 스트라이크, 쓰리 아웃제 같은 거, 3번 이상을 했다. 그럼 아웃 시켜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더 중요한 건, 민간사에 내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형벌을 세게 하는 거예요. 형벌. 이게 더 근본적인 해결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형벌, 감옥에서 민간사에서부터 격리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이 형벌을 세게 해야 돼요. 몇백 년 때려야 돼. 12년 때리고 나오게 하는 거.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검찰이 합니까? 법원이 합니까, 여러분? 이걸 검찰이에요? 법원이에요? 이런 걸 검찰이 이렇게 합니까? 형벌을 낮게 때리는 게 검찰이 합니까? 아니면 법원이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법원의 문제예요. 저는 검찰 개혁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게 검찰만 개혁자로 막 하지만 법원 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벌을 이렇게 낮게 때리는 법원, 일반 국민들한테는 더 큰 공적이에요. 검찰이 뭐 잘못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딱 하나. 그 다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건 법원도 동일해요. 전관이에요. 같이 했던 선배가 하면 다 봐주는 건 동일해요. 이건 싸그리 검찰 판가 검사 다 해야 돼요. 법원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문재인 정부는 법원 개혁하지 않습니다. 검찰만 들이다가 때리고 있어요. 나중에 공수처 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 뭐가 문제 있는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성범죄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4시 4분인데요. 그래요. 4시 4분. 자, 좀 더, 총론은 끝났는데요. 강론에서 요것만 좀 더 하고 나서 4시 10분에 쉽시다. 우리가 3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요. 자, 뭐가 있냐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총론을 봤는데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보다, 사람, 언제부터가 사람이 되느냐. 사람의 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언제부터 되느냐. 라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민법은 언제부터 했죠? 민법은? 우리가 민법을 언제부터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민법은 우선 어렵게 생각하지만 전부 노출.
전부 노출. 민법이라는 게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 다 머리 끝까지 다 나와야 돼요. 민법은 이때부터 사람이 돼. 그 전에 안 하면 뭐가 되냐? 전부 노출되기 전이라면 억지로 외우지만 태아가 되는 거예요. 태아. 예, 괜찮아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 그렇게 쓰고요. 요 쓴 거를 갖다가 이제 조교한테 보냅시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지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각했는데 객관적으로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교통 두절이 났다든지 또 지하철이 단절됐다든지 그런 증명서가 있으면 그거 가져와요. 그럼 제가 그럼 봐줄게요. 자, 전부 노출이에요. 근데 형법은 언제냐? 형법은 사람이 언제가 되느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사람에 관련돼서 주로 살인죄. 언제부터 사람을 죽인 거냐? 그래서 저번에 어떤 학생이 태아가 있을 때 밀쳐서 애가 낙태되면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람은 언제부터 되는 형법은 진통이야. 진통. 형법은요. 사람이 다 나오면 말할 것도 없지 사람이지만요. 안 나오더라도 뱃속에서 막 진통이 들어서 막 영화 보면 아주 막 여자분들이 막 죽겠어 하면서 병원 실려갈 때. 요때부터는 뭐로 보냐? 요때부터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사람을 임산부를 밀었는데 임신 한 2, 3개월 돼서 임산부를 넘어뜨렸어. 이거는 폭행 내지 상해가 돼요. 그리고 애가 떨어졌으면 이거는 폭행, 치상 내지는 이렇게 나가요. 치상. 상처라고 해요. 몸의 상처. 치상. 그런데 진통이 되고 나서 밀어서 아줌마는 덜한데 애가 죽었다. 그러면 이러면 뭐가 되냐? 이건 폭행 치사가 돼요. 또는 상해 치사가 됩니다. 살인이 되는 거예요. 치사, 치상. 치상은 예상치 못한 상해의 결과가 나온 거고요. 치사는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통소리 왜 중요하냐? 형법은 진통되기 이전, 저는 낙태죄가 돼요. 낙태. 이후에는 살인죄가 돼요. 자, 그래서 살인죄 범위가 민법보다는 인간의 범위가 더 넓어져요. 진통하는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살인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시기를 얘기해 준 거고요. 마저 나온 김에 낙태죄. 낙태죄만 봅시다, 여러분. 낙태죄는 실제는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를 내렸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낙태죄 관련돼서 하나 이거 지우고 써볼게요. 마저 나왔습니다. 진통 이전에는 낙태, 이후에는 살인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역시 햇볕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햇볕이 잘 보여요, 여러분? 잘 보여요? 예. 앞에 수업할 때 햇볕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 있어서 제가 각도를 좀 조정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햇볕이 약간 비칠 겁니다. 저희 주변이 햇볕이 이렇게 드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서 살균적인 효과도 있고, 특별히 겨울 가까이 되면 이 햇볕이 들면 여기가 날씨가 막 밖에 15도, 영하 10도 막 이래도요. 저희 집 여기 햇볕이 있는 데는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면 어디 안 가고 쫙 가서 여기서 일공령 하듯이 반바지 반팔 입으면 너무 좋아요. 자, 이 낙태죄가 있는데 낙태죄는요. 실제는 낙태죄는 현실적으로 과거에 사문화됐어요. 사문화. 사라는 건 죽었다는 거죠. 법조문에 문장은 있는데 죽었어요. 집행이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로 들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에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그랬을까요? 위헌이라고 했을까요? 합헌일까요? 위헌일까요? 예전에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단순 위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14주까지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늦게 애를 낳아서 애를 어렵게 우리는 낳았어요. 그래서 애 참 소중하게 생각해서 낙태라는 건 생각을 못 하는데 기본적으로 14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4주가 되기까지는 이 핏덩어리예요. 이런 핏덩어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핏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주가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손발이 조금씩 나. 올챙이처럼. 손과 발.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2달 전서부터는 완전히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이야. 다만 그 양수라는 물속에 있는 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애가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14주까지는 핏덩어리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낙태를 금지하는 거, 합헌일까요, 위헌일까요? 금지. 요건 위헌이에요. 그러나 이유, 요거는 퀘스천 마크, 입법 정책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4주까지 낙태 금지는 위헌이에요. 요 이유는 몰라. 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니까. 그러니까 종교계는 아예 안 된다. 유지시키자. 여성단체는 지금 아예 폐지하자. 지금 요거에 관련돼서 논쟁이 있어요. 저는 제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낙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렵게 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나 또 어떤 여성들 입장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14주까지 금지하는 게 위헌이에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14주까지는 낙태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 강간을 당했거나 유전병이 있을 때는 낙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건데 정부안이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부안은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요. 14주 이후는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걸로 안이 나왔다가 여성계의 반발과 막 나와서 아직 또 보류됐어요. 자, 뭐죠? 과거 밑에. 과거는 사문화. 요거요? 사문화 말하는 겁니다. 사문화 맞아요? 예, 이거는 사문화라는 건 뭐냐? 실제는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낙태죄는 있었지만 처벌된 사람이 없었어요. 검사도 안 잡고 경찰도 안 잡고 산부인과에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 14주까지는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되는지 논란 여지가 있어서 법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단계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람의 상이고요. 나머지 좀 이따 뇌물이랑 오늘 제가 20분까지 쉽시다. 8분만 쉬고요. 뇌물, 강론 몇 가지 좀 규명란법 설명을 좀 몇 개 더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민사소송까지 조금은 들어갈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럼 20분까지 오늘은 8분만 쉽시다. 네.